아우디 QA e-tron 5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S라인의 스포티한 느낌들을 곳곳에 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SUV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베이스 SUV들보다는 세단에 가까운 모습을 외형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 앞 뒤에도 간접 조명은 포함이 됩니다. 실내는 LED 조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이 풋램프 같은 경우도 LED로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아우디 하면은 또 특이한 점이 안전벨트 이 잡아주는 부분 상단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조명을 더해주고 있어서 아무튼 조명의 진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 센터 터널 측면까지도 꼼꼼하게 빠짐없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방향지시 등이나 와이퍼 컨트롤은 조명이 안 들어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은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퍼들램프가 좀 특이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우디 엠블럼과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간접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나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대로 전환이 되고요. 또 전환이 됐을 때 쭉 뻗어나가면서 초점도 아주 잘 맞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릴 상단에 있는 이 DRL은 DRL 역할만 수행을 하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 언뜻 보면은 이 방향지시등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측면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표시가 됩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크게 거슬리진 않고요. 실내에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광원의 폭,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나면서 특히 상향, 하향의 변동폭이 크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이 조사각 조절 부분이라든가 각도가 적당하고요. 또 쭉 뻗어나가면서도 초점이 아주 잘 맞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DRL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등은 보시는 것처럼 순차 점등 방식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114kWh의 마력과 토크를 환산을 해보면 약 408마력, 토크는 67.7kg/S입니다. 상시 4륜구동에 kWh당 3kg, 도심에서는 3kg, 고속도로에서는 3.1kg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기준 368km,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367km,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에는 374km까지 주행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죠. 수입 전기차들이 이 프렁크에 조금 인색했었는데요. 아우디 QA e-tron 5 모델에서는 이렇게 프렁크 공간도 적절하게 잘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의 마무리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요. 이 공간 활용하시면 지금 케이블을 넣어놨는데 꽤 공간 확보가 되죠. 긴 휠베이스에 높지 않은 차고 거기에 전장에 비해서 또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면서 앞뒤 오버형이 짧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도 뛰어나고요.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 45, 21입니다. 50하고 55 그리고 55 프리미엄하고의 휠 디자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 휠이 가장 예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세차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손이 많이 갈 것 같고요.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같은 구성이라서 깔끔해 보이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프리미엄까지 올라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로 뒤쪽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에어로 다이나믹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루프렉을 구성했을 것 같은데 그냥 매트한 느낌의 우레탄 재질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줬고요.
충전구는 조수석하고 운전석 양쪽에 위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완속하고 고속 같이 되고 한쪽에서는 완속만 진행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글쎄요, 저는 위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연결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염이나 흠집 같은 데서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운전석 측면은 고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후측면의 바디라인도 앞쪽에서부터 과한 느낌보다는 아우디 특유의 느낌을 살려주면서 이 균형감이나 비례감 같은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레터링도 Q8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저런 포인트는 스포티하고 좋습니다. 디퓨저도 전체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꾸며주고 있는데 디자인이 과하지 않으면서 포인트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위쪽에 스포일러는 조금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 크기면은 와이퍼가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아우디 차량들을 보면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의 엠블럼이 아니고 좀 특이한 형태의 엠블럼 구성을 하고 있죠. 전동 테일게이트는 살짝 버튼 눌러주면 되고요. 속도나 소음 같은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 SUV들에 비교하면 이 배터리를 싣다 보니까 조금 공간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바닥 공간은 들어올려 보면 여기가 굉장히 깊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 보관하시면 훨씬 더 이 뒤쪽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 재질도 두툼하게 처리 잘 되어 있고요. LED로 조명은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레버를 잡아당기면 앞으로 이 2열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는데, 뒤에 러기지 스크린 제거하고 공간을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측면에서는 각도가 좀 있죠. 그래서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제거했을 때의 공간인데요. 뒤쪽에서도 길고 큰 짐을 싣고 나를 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박이나 솔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누워서 뭔가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각도도 조금 올라와 있고요. 이쪽에도 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LED로 조명은 꼼꼼하게 잘 챙겨뒀네요. 스마트키는 아우디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조금 작은 듯 싶은데 조작감 같은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 아우디하고 Q8 e-tron 쿼트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살짝 이렇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바깥으로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돼 있고요. 소프트 크로징은 천천히, 소음도 크지 않고 속도도 적당합니다.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에 걸맞게 두툼하고요.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밝은 톤의 시트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가죽 질감도 좋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까지 공간의 여유는 좋은 편이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커서 실내에서의 개방감 같은 것들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에서 같이 즐길 수가 있고요. 도어 디자인은 전통적인 아우디의 이 각진 모습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전기차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느낌들을 더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 핸들 부분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래서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딱 봤을 때 뭔가 좀 팬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락 언락 기능이 위치하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이쪽도 공간에 여유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큰 페트병 넣었다 뺐다 할 때도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은 없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테일게이트 오픈할 수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갖춰 놓고 있고요. 플레이트 상단에는 S라인의 로고 선명하고 조명도 있으면서 주변부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시트는 마사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기본 지원이 됩니다. 전동으로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도 다 지원이 되고요.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컨트롤 가능했고, 날개 부분이 조금 올라와 있어서 언뜻 보면은 승하차 할 때 불편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몸을 잘 잡아주는 정도로 유효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큼직하고 제 체형에서 굉장히 편안했고 쿠션감 너무 좋았고요. 센터 터널은 높이가 약간 있는데 여기가 이 측면에서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측면부의 소재도 참 고급스럽게 신경 잘 써놨고요. 페달은 일반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로 S라인이니까 이런 데도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하네요. 풋레스트 크기나 각도, 길이, 그 다음에 커버하고 있는 저 재질 같은 것들 너무 좋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굉장히 깊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수납물들, 그리고 남성분들은 비상금 여기에다 위치시켜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핑은 4웨이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기가 재질이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오염이나 흠집에 취약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명 스위치는 버튼 타입으로 바뀌었죠. 스티어링 휠은 4스포크 타입인데 클래식한 느낌과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죠. 전원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전원을 켰을 때 전기차답게 굉장히 조용합니다. HUD는 깔끔하면서 해상도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여러가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러처의 구성은 아우디가 워낙 잘 해주고 있고요. 전체를 뷰로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뷰 전체 보여주는 것들은 사실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전체 화면을 내비게이션으로 다 쓸 수가 있고, 원하는 정보들만 가운데에 위치시켜서 깔끔하게 조절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우디가 좀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잘 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진일보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뉴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이 있는데 위아래 앞뒤로 이렇게 조정하게 되어 있고, 디스턴트는 여기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적응이 되면은 이 시선을 뺏기지 않고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미러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행을 할 때 사각지대에 차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여기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위험한 거리에 가깝게 붙어 있으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리는 게 전혀 없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고요. 동조장치 컨트롤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 송풍구도 되게 엣지 있게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트론 레터링도 설명하고요. 듀얼 타입으로 지금 스크린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은 공조장치에 관련된 기능들이 다 모여 있고, 이쪽이 메인 디스플레이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보들 가져올 수가 있고, 아이코닉하게 다양한 기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해두고 있죠. 뭐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 달려 있어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시트라든가 충전에 관련된 기능들 다 하나하나 선택해서 보시면은 되게 보기에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가 이런 거 참 잘하죠. 내비게이션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기능적인 측면 말고요,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해상도 나쁘지 않고, 이 끝부분에 왜곡, 모서리 부분에 왜곡도 크지 않아서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3D로 해서 좀 입체감 있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운전이 좀 서투르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B&O 프리미엄 3D 사운드가 적용이 되고요. 15채널에 16개 스피커 705W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중음 고음 저음대가 또렷하고요. 뭉개지는 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고음대의 찰랑찰랑한 느낌, 그리고 저음대에서 단단하게 잘 받쳐주죠. 그리고 또 이 아우디 시스템의 특징은 여기서도 속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 트래킹 기능이라고 하죠. 앞쪽을 들을 수도 있고 뒤쪽을 지정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로 무선 연동했을 때 이거 안 되는 차량들이 은근 많습니다.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너무 직관적이죠. 큼직하고 여기에서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이 동시에 선택이 되네요. 이거면은 미지근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도 이 강도 조절은 안 되고요. 그냥 온오프만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이 드라이브 모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올려보면 오프로드, 온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인디비듀얼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 조정할 수가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양쪽으로 물리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탁탁 누르면 딸깍딸깍 하면서 조작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파킹 센서에 관련된 기능들, 전원 버튼, 볼륨 컨트롤은 제가 좋아하는 이 다이얼 방식이고요. 이 시프트 레버가 정말 편하거든요. 이거 이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위아래 후진하고 드라이브, S모드, 키는 옆에서 버튼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뒤쪽에 파킹 브레이크 자리하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 2개 있고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되게 독특한데 벽 쪽으로 이렇게 세우게 돼 있고 요걸로 이렇게 잡아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입력 단자가 2개 있군요. 슬라이딩은 안 되고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이 여는 부분을 금속 재질로 두고 있는데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고급스럽죠. 안쪽에 공간 여유 좋고요.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도 꼼꼼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실내 내장도 신경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 크기 적당한데 거울은 LED 조명 연결되어 있는 요 커버랑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거울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SLS 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에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이너 커튼이랑 외관의 글라스도 같이 오픈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유리 부분은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이 개방감 참 좋습니다. 룸빌러는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디지털 미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개방감이 좋으면서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편하고 위치 괜찮은데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가 괜찮고요.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라서 조용하고 좋았는데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좀 많이 남는 건 아쉬웠습니다.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놓고 있고 앞쪽하고 같은 디자인이죠. 이렇게 주변에 공간을 많이 둬서 조금 더 입체감을 살려주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바닥이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발 공간의 여유는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앉으신 분은 공조장치 컨트롤러랑 에어벤트가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공간에 그렇게 여유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뒤쪽에 카펫 고정 고리나 단추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뒤에서 발로 움직이면은 카펫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살짝 불편했습니다. 아래쪽에 USB로 충전 단자 C타입으로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도 갖춰놨습니다. 뒷좌석 공간 여유는 좋은데요. 안장이 이 슬라이딩 되거나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라서 글쎄요, 체형에 따라서는 그렇게 편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감 좋고요. ISO 픽스도 꼼꼼합니다. 암레스트는 요거는 또 칭찬을 해줘야죠.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컵홀더는 사용할 때만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텐션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잡소리 같은 것들도 없었고요. 공간은 깊지는 않은데 넓기 때문에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면 딱 좋습니다. 승하차도 굉장히 편리하고 이 무릎 공간이랑 발 공간이 참 좋은데요. 그리고 옷걸이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고 에어벤트가 이 B필러 안쪽에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가운데도 물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종 컨트롤이 가능하다 보니까 뒤쪽에서도 온도 조절, 바람의 세기, 포지션을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설정할 수가 있고요. 통풍은 없지만 열선은 이렇게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실내 디자인은 직선을 많이 살려주면서도 이렇게 세련되게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우디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쪽에서 설명드릴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운전석 쪽으로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전석 중심으로 모든 이 디스플레이들이란 기능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다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집중도가 좋아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클래식하면서도 이 세련된 느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5m는 넘지 않고요. 휠베이스도 3m 가까이 되지만 2m 90대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은 안 쓰여도 주행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른 것보다 처음 이 차를 탔을 때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에어 서스펜션의 이 셋업인데요. 스프링의 텐션이 조금 더 개선이 됐죠. 그래서 도심에서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갈 때 실내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나 안정감 같은 것들은 여느 전기차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 전기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에도 상당히 우위에 있을 정도로 그 세팅이 아주 뛰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잔진동, 큰 진동을 같이 잡아주면서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를 하게 되면 좀 뒤뚱거리거나 약간의 멀미나는 승차감?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잡아주면서도 이 쫀득쫀득한 텐션을 균일하게 유지해 주는데 요거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네요.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 칭찬합니다. 측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측면에서의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도 대응이 아주 좋은 편인데요.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에다가 이 주변부 몰딩 부분의 실링을 보면 되게 치밀하고 빡빡하게 이렇게 꽉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느꼈을 때에 전기차라서 조용하지만 이런 요소에 신경을 더 많이, MVH에 신경을 더 많이 쓴 결과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요하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차가 너무 조용해서 운행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 도심 주행을 할 때 전기 모터 돌아가는 소음은 아니고요. 일부러 외부에서 차량을 인식하도록 약간의 인위적인 소리 같은 것들을 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살짝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워낙 조용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이 메인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고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클러스터 전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우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느 브랜드들도 이제 이 트렌드 기술 같은 것들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아우디가 다른 형태로 더 리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버추얼 사이드 미러라고 해서 프리미엄까지 올라오면은 이 옵션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거울이 훨씬 더 보기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아주 절묘한 것 같거든요. 전방 시야에서 이렇게 틀지 않아도 이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고요.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주변부의 이 사각지대 안쪽에 차가 없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고 차가 있는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앞쪽에 띠를 둘러주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빨간색 띠를 둘러줘서 운전자가 이 블라인드 스팟에 뭔가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여기는 복합 기준으로 3km고요. 도심에서도 3km,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늘어나죠. 3.1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전비는 3.8에서 4.1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완전히 충전을 했을 때 400km 넘어서거든요. 403km, 403, 408 이렇게 두 번 나왔는데 이 부분도 국내 같은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에서는 적어도 1년 정도 차량을 운행을 해보고 평균을 내봐야 보다 정확한 전비를 측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의 담력도 좋은 편이고요. 이 초반부터 너무 꽉 잡히면은 도심에서 주행할 때 살짝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 약간 스무스하면서 담력을 꾸준하게 꼭 잡아주니까 도심 주행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출력을 보면 400마력이 넘고 환산해 보면 토크도 6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토크감 같은 것들은 발끝에서 이 페달 조작을 해보면 충분하게 느껴졌고요. 힘이 차고 넘친다고 표현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포지션은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그 높이를 유지해 주니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야 확보가 참 편안합니다. 승하차도 그렇고요. 물론 다이나믹 모드로 낮추면은 차고 조절이 굉장히 낮아지고 거기에서 또 오프로드까지 올라가는 차고 조절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그리고 이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웨이브 펄스 스트레치 이완, 등 어깨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을 선택한 다음에 강도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등을 중심으로 마사지 기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라이트 덕분에 야간의 실내 분위기 근사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브랜드들이 다양한 형태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선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우디가 확실히 이 조명의 진심이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달리기 성능이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출중한 성능을 갖춘 차량을 도심 주행만 하기는 너무 아깝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느낌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뛰어났지만 이 차선 변경 같은 거 하거나 지금처럼 구비진 구간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 본격적인 와인딩에서의 이 반응 같은 것들도 꽤나 민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차 중량이 2.6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육중한 차체가 과연 이렇게 날렵한 느낌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출발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후에 그치는 걸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렵한 느낌, 그리고 코너링에서의 날카로운 빠져나가는 진입과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은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도 이 아우디의 콰트로 무게 배분이라든가 이 구동력 확보하는 부분, 그립 배분하고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인데, 전기차에 와서도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내연기관하고 달리 이 전기차에서는 조금 더 미세한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니까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그립을 확보하고 이 구동력 배분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진일보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전기차들 중에서도 비교해보면은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선 유지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이고, 가속과 감속 모두 매끄럽고 이질감이 없으면서 안정적이죠. 다이나믹 모드로 설정하면 이 기존의 효율이나 승차감 모드에서랑은 사뭇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차고도 좀 낮아지지만 이 가속과 감속을 할 때, 특히 가속을 할 때 조금 더 팍팍 치고 나가는 조금 거친 느낌과 이 빠릿한 반응 같은 것들이 운전의 재미를 확실히 더해주는 것 같아요. 도심에서의 소음 진동도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터널 아니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 화면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이 영상으로 전달되는 소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잔진동 같은 것들도 잘 잡아주고,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대응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둘 다 조용하지만 풍절음, 공명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하고 두 가지를 견져보면 저는 상대적으로 이 노면 소음을 워낙 잘 잡아주니까 풍절음이나 공명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복해서 이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봤을 때의 반응도 정말 안정감이 뛰어났는데요. 아우디가 기존에 추구하던 그런 느낌에다가 무게도 묵직해지면서 조금 더 이 회생제동 같은 거에 부하도 강하게 걸리니까 전반적인 제동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더 내연기관 때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냥 일반인이 운행을 했을 때에도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같은 거 밟더라도 여러 가지 전자제어 장비들이 굉장히 빠릿하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정감 있고 불안하지 않게 차량을 잘 제동할 수 있었습니다. 1열하고 2열하고의 승차감 차이는 전혀 없었고요. 다만 2열 시트는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등받이 각도에 그것만 조금만 조절할 수 있거나 약간만 한 5도 정도만 뒤로 기울어졌어도 참 괜찮은 시트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안장은 뭐 쿠션감이나 이런 것들 나쁘진 않았고요. 그리고 안장도 슬라이딩 되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가죽의 질감이나 쿠션감 같은 것들은 괜찮았는데 열선만 되고 통풍이 안 되는 점, 어쨌든 1억이 넘는 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쉬웠고요. 차선 변경 같은 거 할 때도 급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해보더라도 이 디우뚱 하거나 뒤뚱 하거나 이런 기웃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제어가 참 잘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에어 서스펜션의 셋업도 세팅이지만 셰시의 강성, 그리고 멀티링크,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치밀하게 잘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않고요, 정확하게 가운데를 유지해주면서 올곧이 주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안정감은 좋았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핸들 잡으라는 워닝이 너무 빨리 떠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 법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비는 도심보다는 0.1km, 킬로와트아워당 0.1km 더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측정을 해보면은 3.8에서 4.3까지 나왔습니다. 킬로와트아워당.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전비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1년 정도 유지를 해보고 평균을 내봐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이나믹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예,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력과 토크가 어쨌든 400마력에 환산했을 때 토크가 67, 68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치적인 부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폭발적인 이 가속력 같은 것들은 듬직한 크기랑 무게를 갖추고 있는 이런 SUV 장르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코너링에서의 만족도는 정말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딱 두 가지 꼽으라면, 첫 번째는 승차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너링에서 무게 배분하고 그립 확보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 차가 사실 이렇게 코너링을 즐기거나 하는 장르의 차량은 분명히 아닌데요. 제가 영상이기 때문에 한계치까지 몰아붙여 보는 거를 영상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한 구간에서 그냥 설명을 드려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저 정도 달리는데 어떤 차든지 다 안정적이지 뭘 저렇게 자꾸 칭찬을 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정도의 그립 확보랑 무게 배분, 그리고 이 자세 제어의 수준이라고 하면 글쎄요, 조금 더 거칠게 차량을 몰아붙여 보거나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꽤나 어울리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넓고 편안하고 조금 더 범용으로 타는 차임은 분명하지만요, 국도 구간에서는 차고를 조금 높여서 주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차고를 높였을 때 이 반응이 조금 빠릿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는 부분도 만족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차고가 높아지면 사실상 이 승차감 측면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항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차고가 높다 보니까 좀 뒤뚱뒤뚱하는 그런 느낌을 실내에서 느끼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의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프로드에서 올로드로 바꿔서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 DSC가 온오프 되는 그 차이가 있고요. 차고도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차고가 높아지면 뒤뚱거림이 더 심해지기 마련인데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한번 가볼까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흡성 부분에서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오너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 스프링의 강도 정도도 조금 더 개선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승차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네요.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민감하고 날카롭게 돌아 나가면서도 전체적으로 좀 부들부들한 느낌을 갖추고 있어서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아니면 주차 같은 거 하실 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한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티맵 연동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동을 했을 때 물론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클러스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맵의 연동은 안 되고요. HUD의 이 부분 연동, 요약된 길 정보라도 연동이 됐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연동은 안 됩니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은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단계가 많지 않다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단계로 회생제동을 사용을 하면은 약에서 중고 사이 정도로 회생제동을 살짝 걸어주고요. 2단계로 올렸을 때는 거의 정차까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부하를 걸어주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의 인식이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단계로 올렸을 때는 배터리가 줄어드는 게 현격하게 더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잔량 세이브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상 아우디 Q8 55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